충남도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6명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는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구매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4명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충남 전체 학교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 수 900명 이상인 초중고등학교도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일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장에 권희태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경로당을 다음 달부터 모두 개방합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시민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4일 충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해 사흘 연속 확진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예산에서는 홍성 확진자와 접촉한 4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천안 30대와 공주 40대 2명도 확진돼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3,746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05명입니다. 백신은 85만 7천여 명이 맞았고 대상자 기준 접종률은 1차 85.7%, 2차 26.9%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6명과 법인 1곳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도내 모든 공직자와 개발 업무 직원 가족 등 모두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사위는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계룡시 직원 2명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기획부동산이 의심되는 법인 1곳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천안시 공무원 2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도청 직원 1명과 아산시 공무원 1명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충남의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학생 수 900명 이하 학교만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등교가 가능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률이 수도권에 비해 낮고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어 등교 수업을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와 급식, 기숙사 방역을 강화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경로당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이용이 중단됐던 경로당 387곳을 7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인데요. 경로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음식물 반입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경로당 외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과 노인교실 등 노인복지시설 18곳도 7월부터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자치경찰위원장에 권희태 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권 신임위원장은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1급인 정무부지사에 발탁된 인물로 2008년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본부장,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권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전국 최초로 출범해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공주의 한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두 차량,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선행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데요.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음주뺑소니로 접수된 사고 영상인데요.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사고를 낸 후에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도 사고 후 도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논산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데요. 좌측에서 나타난 자전거 운전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가려져 있다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3월 홍성의 한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인 차량들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직진 차로로 진입한 포터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속도를 지키며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 중 통화 등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태안에서는 지난해 주택 10여 채가 물에 잠겼는데요. 과연 올해에는 대비가 잘 돼 있을까요? 한범호 기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태안 백사장항 인근 저지대. 지난해 9월 이곳 주택 1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집 안까지 물이 들어간 겁니다. 군청 직원들이 급하게 양수기로 물을 퍼날라야 했던 상황. 주민들은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그전에도 침수가 되다 보니까 발을 커지고 다니고 했어요. 저게 차도 이거 주차도 못 하고 항상 그래 한 여름만 되면 이게 장마철만 되면 걱정이 장마철에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걱정 없이 좀 신경 안 쓰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침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걸까? 태안군은 지난달 이곳 배수시설 정비를 끝냈습니다. 1,500만 원을 들여 물길을 막았던 폐기물 15톤을 건져내고 배수로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사가 부실했다며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그 구멍이 지대로 물이 나가게 그거를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만 물만 잘 내려가게 해놓으면 뭡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맥히 갖고 있는 자체가 맥히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비가 오면 주변 흙 등이 흘러들어가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배수로안을 보면 토사 등으로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저지대여서 물이 천천히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2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위험지구로 지정된 해안가 저지대의 배수 관문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두면서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등 이런 기상 예보 시에 재난 문자 등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통보해가지고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마철에 닥치기 전에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가입을 해가지고 풍수의 발생 시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지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장마가 시작되기 전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달이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이 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충남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데 이어 남은 임기에는 민학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 강원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충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이대로 가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지사는 취임 후 3년 동안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아동 행복 키움 수당, 3대 무상 교육 등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땅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것은 소멸로 가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더 행복한 주택이 이 저출산 문제의 2대 장애 요인인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주장하면서 양 지사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충남 민항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공군 비행장을 이용해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사업비 절감을 통해 비예타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최근 해미 순교 성지가 국제 성지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더라도 이미 그 BC 분석 1.3입니다. 한 37만 명 정도야 예측 수요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천주 국제성지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 몇십만 명 정도의 항공 수요가 생긴다는 것이 일반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 여부에 대해선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서해선을 고속열차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국토부의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며 경제성과 수요 예측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예산 스팔라스 리솜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뮤지컬 공연과 기념사, 전쟁 영웅 위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또 도내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매달 3만 원의 참전수당 지급 계획을 알리며 이와 관련된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충남 지역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와 충남어린이집연합회, NH농협, 하나은행은 25일 도청에서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충남도는 간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들이 아이 돌봄에 시간을 더 쏟고 어린이집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부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인데요.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5년 동안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정부 제도 수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활기찬 노년을 원하신다면 근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체의 근육량은 30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70살에는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여성의 경우에는 2배, 남성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흰자와 우유 같은 걸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단순히 걷기보다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